수능 고1 내신 대비 면항정가 현대어플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면항정가는요, 해석이 어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문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현대어플이 가리고 원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원문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 요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목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면항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의 이름이고요. 이 면항정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 그래서 강호한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자의 이름이 면은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고요. 앙은 올려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자가 산 중턱에 이렇게 있고 아래에 물이 흘러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위를 올려다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이렇게 됩니다. 동쪽으로 다희가 어떤 방향으로 라는 의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등산의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나가 멀리 떨어져 나와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무등산의 한 줄기가 멀리 떨어져 나가서 제월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변대하에, 즉 사방에 아무것도 없이 끝없이 넓은 곳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 짐작,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일곱 구비가 한데 뭉쳐 문득 펼쳐져 있는 듯. 가운데 굽이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이 갓 깨어 머리를 얹혔으니. 자, 여기까지 끊고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무등산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한 줄기가 쫙 뻗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제월봉이 됐는데, 이 제월봉은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7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요 가운데 구멍에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서 머리를 얹혀 놓은 모양이에요. 아마도 요 가운데 모습이 용의 머리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얹혔으니. 자, 넓은 바위 위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자가 하나 이렇게 있겠죠.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의 지붕이 구름 탄 청학, 푸른 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의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푸른 기와가 있기 때문에 이 푸른 기와가 마치 청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구름을 탄 청학이라고 표현했을까? 아마도 산 중턱 높은 곳에 있어서 주변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옥천산, 용천상 흘러내리는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을 울울이 펴진 듯이. 자, 정자 앞에 넓은 들판을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나. 즉 넓거든 길지나 말던가, 푸르거든 희지나 말던가. 이 표현은요, 그 물이 넓고 길고 푸르고 희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쌍용이 뒤트는 듯하고 긴 비단입니다. 비단을 채 펼친 듯 하여라. 그러면 쌍용이 뒤트는 듯하다, 물줄기가 용이 막 흘러가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꼬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모습, 전부 비유고요. 이 비유의 원관념은 물이 되겠죠.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을 배아빠. 자,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무슨 일이 바쁜지 듣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니 무조친 사정은 사모래입니다. 모래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모래가 눈같이 펼쳐져 있거늘 비유고요. 여기서의 눈은 깨끗한 모래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밤낮으로 흐르는 물을 따라 깨끗한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느라 앉았다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노화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르느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르느뇨. 여기서 울다 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그냥 아름다운 자연 속의 풍경이고 기러기가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무등산의 한 줄기가 떨어져 나와 있고 이곳에 있는 정자의 모습과 주변의 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요 7 봉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갑니다. 넓은 길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라고 해서 이 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산인지 병풍인지 그림인지 알 수가 없네.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자, 이 모습은 산의 모습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산은 멈추어 있는 봉우리인데 이 봉우리의 모습을 묘사할 때 마치 큰 움직임이 있는 대상처럼 묘사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는 양하야 하늘도 젖지 아녀. 자, 이름는 이거는 유명한 척 하면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추월산 머리를 짓고 아마도 이 추월산이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름난치 하면서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의 이름인가 봐요. 나머지 봉우리 볼까요? 자, 추월산,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 7개가 허공에 펼쳐져 있는데 원근, 멀고 가까운 이런 뜻입니다. 푸른 절벽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아라 하도 할샤 많기도 많아라. 멀고 가까운 푸른 절벽에 봉우리들이 7개가 쫙 머물러 있어요. 흰 구름 뿌연 연하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라 전부 기체입니다.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어가 등장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안개와 노을 산 아지랑이가 1000개의 바위, 10,000개의 이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자기 집처럼 나면서 들면서 어지러이 군다 라고 했으니까 의인화된 표현이고요. 뭐를 의인화했냐? 연하와 산람을 의인화했죠. 그 다음에 아지랑이가 나오면 계절적으로 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 기체들 안개, 노을, 아지랑이가 오르거니 내리거니 넓은 하늘을 떠가거니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니 푸르락 뿔그락 색채어져. 그 다음에 옅으락 짙으락 기체가 옅었다가 짙어졌다가 사양과 섞어져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새우 가랑비입니다. 그리고 가랑비 나오면 계절적으로 당연히 봄이에요. 그래서 해질녘에 사양은 해질녘의 석양입니다. 석양과 섞여서 가랑비조차 뿌리네. 나면을 재촉해 타고 나면은 가마예요. 가마를 배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때에
녹양에 푸른 버들의 우는 황의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자, 이 꾀꼬리도 봄을 맞이한 기쁨을 표현한다. 나무와 새가 잦아지어 녹음이 열린 적에 백척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수면 물 위에 양풍 따뜻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는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나무새에 잦아지어 녹음이 얼린 적에 할 때 녹음하면 이제 여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색 짙은 그늘이 얼릴 적에 이런 뜻이고요.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따뜻한 바람 그칠 줄 모르네 이렇게 됩니다. 네,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여기를 자꾸 따뜻한 바람이라고 했네요.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갔죠. 자, 이제 가을로 갑니다. 설이라고 하면 무조건 가을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진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된설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러니까 서리가 짙게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리가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수놓은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수놓은 비단 뭐를 표현한 거냐면 가을날의 단풍, 아주 아름다운 단풍을 주로 이렇게 수놓은 비단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쳐져 있는고. 황운 누런 구름인데요. 여기서는 구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곡식에 들판에 곡식이 익어서 익은 들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요.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어부의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붙는구나. 여기까지 가을입니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거늘. 자, 이제부터 겨울이에요. 조물이 헌사하여, 헌사하다 야단스럽다, 솜씨가 대단하다. 그래서 빔설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회은사는, 경궁요대는요 얼음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집이 눈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고, 옥회은산 역시 옥바다와 은산이기 때문에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산과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구나. 건곤 온 천지가 가음열사, 간데마다 경이로다. 간데마다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풍경을 온 세상이 풍성하여라, 간데마다 경이롭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치까지 왔고요. 네, 제가 외부에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영상을 멈추고 이어서 가겠습니다.